1985년 8월 12일 저녁 6시 12분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이륙한 일본항공 123편 보잉 747기에 탑승한 524명의 승객과 승무원들은 오사카로 향하는 단 1시간의 짧은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단 4명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륙 12분 후 갑작스러운 폭발음과 함께 기체 후미가 파손되면서 시작된 32분간의 악몽. 조종사들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끝까지 기체를 조종하려 했지만 결국 군마현의 산악지대에 추락하며 항공사고 역사상 단일 항공기 사고로는 최악의 참사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520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일본항공 123편 사고의 전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본항공 123편은 정기 국내선으로 도쿄에서 오사카까지 운항하는 노선이었습니다. 사고 당일은 일본의 오봉 연휴 기간으로 많은 승객들이 고향으로 향하거나 휴가를 위해 항공편을 이용했습니다. 기장은 다카하마 마사미로 12,400시간의 비행 경력을 가진 베테랑 조종사였고, 부기장은 사사키 요타카로 3,963시간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항공기는 1974년에 제작된 보잉 747SR 100기종으로 일본 국내선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단거리 전용기였습니다. 이 항공기는 사고 7년 전인 1978년 6월 2일 오사카 공항에서 착륙 시 꼬리 부분이 활주로에 접촉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보잉사에서 수리를 담당했는데 후압격벽 수리 과정에서 치명적인 실수가 발생했습니다. 이 실수가 7년 후 대참사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오후 6시 12분 하네다 공항을 이륙한 123편은 순조롭게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6시 24분경 항공기가 고도 24,000피트에 도달했을 때 갑작스러운 큰 폭발음이 기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후압 격벽이 파열되면서 기내에 압축된 공기가 한순간에 기체 후미로 분출되었습니다. 이 강력한 압력으로 인해 수직꼬리 날개와 방향타가 완전히 파손되었고 4개의 유압 시스템이 모두 작동을 멈췄습니다. 조종실에서는 즉시 비상 상황임을 인지했습니다. 기장은 관제탑에 스커크 7700 비상 상황입니다. 하네다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표신했습니다. 하지만 항공기는 이미 조종사들의 통제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유압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에서 조종관은 무거워졌고 항공기는 불규칙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장과 부기장은 필사적으로 기체를 안정시키려 했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유압 상실로 인해 일반적인 조종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조종사들은 엔진 출력만으로 기체를 조종해야 했습니다. 이는 극도로 어려운 기법으로 숙련된 조종사라도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항공기는 산을 타듯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며 불안정한 비행을 계속했습니다. 기내에서는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고 승객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많은 승객들이 가족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조종실에서는 계속해서 비상 착륙을 시도하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네다 공항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고도와 방향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어 나고야 공항으로 목적지를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후 6시 56분경 항공기는 고도를 급격히 잃기 시작했고 군마현의 산악지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조종사들은 마지막까지 기체를 안정시키려 노력했지만 더 이상 어떤 조종도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오후 6시 56분 28초 일본항공 123편은 군마현 우에노무라의 오스타카야마 산자락에 추락했습니다. 기체는 산비탈을 따라 500m가량 미끄러지며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당시 일본 자위대의 구조 헬리콥터가 추락 현장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간 구조가 위험하다는 판단으로 다음날 아침까지 구조 작업이 연기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나중에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기적적으로 4명의 생존자를 발견했습니다. 12세 소녀 요시즈미 케이코, 그녀의 어머니와 여동생, 그리고 객실 승무원 로쿠다 유미가 살아있었습니다.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추락 직후에도 많은 승객들이 살아 있었지만 구조가 늦어지면서 대부분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특히 추위와 출혈로 인해 밤사이에 많은 생명을 잃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고 조사 결과 원인은 7년 전 꼬리 접촉 사고 수리 과정에서 발생한 보잉사의 시공 오류로 밝혀졌습니다. 후압 격벽 수리 시 한 장의 플레이트로 수리해야 할 부분을 두 장의 플레이트로 이어 붙였는데 이 과정에서 리벤 열의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어 강도가 현저히 약해졌습니다. 7년간 반복된 압력 변화로 인해 피로 균열이 누적되었고 결국 후압 격벽이 완전히 파열되면서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항공 안전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후압 격벽 검사 기준이 강화되었고 유압 시스템의 중복성이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비상시 엔진만으로 조종하는 기법에 대한 연구와 훈련이 강화되었습니다. 보잉사는 설계 결함과 수리 오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일본항공 역시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일본항공 123편 사고는 520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항공사고 역사상 최악의 단일기 사고입니다. 하지만 이 비극을 통해 항공안전 기술은 크게 발전했고 현재 항공여행이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 중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매년 8월 12일이면 일본에서는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행사가 열립니다.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항공안전에 대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승객들의 생명을 구하려 노력했던 승무원들과 조종사들, 그리고 하늘에서 꺼진 520개의 별을 기억하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